맞추고. 네. 와, 신기하다. 들어가겠죠? 들어가는 걸로?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세요. 벗어야 되는구나. 오. 쏙 들어갔네요. 네. 네, 일단 네. 좋아요. 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육과정으로 만난 사람들 세 번째 편이 됐는데요. 가볍게 만들기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만들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제 좀 약간 부담스러운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도 아무튼 그 최초의 취지를 좀 잘 살려서 계속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채롭게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독일어과 학생을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학년 독일어과에 재학 중인 닉네임 청주숲이라고 합니다. 청주 숲. 숲이요? 네.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모여있는 그 숲을 네, 말하는 네, 거죠? 맞아요. 혹시 뭐 환경과 관련이 네, 있나요? 맞아요. 그렇구나. 오늘 이 시간은 무엇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누고자 하냐면 지금 현재 3학년 1학기에는 수업량 유연화라고 해서 그 고교 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수업량 유연화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량 유연화는 기존에 17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던 교과 수업 시수를 16시간 플러스 1시간으로 설정해서 그 1시간을 교과 심화 탐구나 아니면은 여러 교과들을 융합해서 자율적으로 심화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게 수업량 유연화 제도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작년에도 했지만 현재 올해 우리 학교는 1학기에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2학기에는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량 유연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우리 청주숲 님께서도 수업량 유연화 융합탐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일단 뭐 하나하나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어떤 주제를 선택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택한 주제는 제가 심화영어 2 과목을 현재 이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테드 강연 중에서 미스핏이라는 제목의 발표가 있었어요. 네. 미스핏이라 하면 부적응자라는 뜻인데 이 부적응자였던 사람이 이제 작가가 되어가지고 연설을 하는 그런 연설을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연설을 보고서 제가 느꼈던 게 이 사람의 발음이 좀 특이하다고 처음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교육 환경에 따라서 영어 발음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제가 선택하게 된 주제는 교육 환경이 영어 회화 발음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자 해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테드 강연 영상이 있었고 그 여러 가지 편의 강연 영상 중에서 좀 부적응의 과거가 있던 분의 강연을 본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 영어로는 그런 부적응자를 이야기할 때 미스핏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또 그러한 영상을 본 걸 계기로 삼아서 발표자의 가정, 교육 환경이 영어 회화 발음에 주는 영향을 한번 보자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건지 아니면 이런 연구가 어떤 가치가 있을지 이런 연구를 해서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를 좀 먼저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 연구를 통해서 저는 이해라는 거를 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해. 진짜 가정이나 교육 환경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의 발표 자료를 예시를 몇 가지를 들어봤는데 이제 비동사라고 하죠. 네. 막 예를 들어서 I am a misfit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I am misfit 이런 식으로 좀 M을 빼서 말하거나 그런 식의 그런 발음에 있는 오류가 발음이나 이런 문장에 대한 문법적 오류라고 오류가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친구는 왜 발음이 이상하지? 라고 이렇게 좀 의심을 갖는 것보다 좀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발음에 대한 문제가 또 발견이 되는지 탐구를 하고 알아낸다면은 좀 더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좀 우리가 사실 영어를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약간 그런 언어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고 때로는 말에 가려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맞아요. 우리 청주수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지금 얘기해 주신 그런 프로젝트 주제를 본인이 추구한 어떤 지향점이나 가치나 아니면 어떤 진로 희망
희망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처음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진짜 제가 1학년 때는 공감이라는 걸 엄청 중요시 여기고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 3학년 돼서 약간 공감보다는 해결책 제시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연구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좀 다시 한번 공감에 대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제가 좀 잊어왔던 그런 가치를 다시 찾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떤 적성 진로 가치를 추구하든지 간에 사람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결국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감의 능력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주숙님께서 말씀해주신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공감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지 지금까지 뭐 어떤 걸 조사해봤고 아니면 어떻게 조사할 계획인지 뭐 그런 거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약간 좀 가정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 안 좋은 축에서 자라났다가 이 미스핏에서 했던 강연자처럼 갑자기 확 부상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연설을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찍어낸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그 사람들의 발음 하나하나를 최대한 한번 들어보고 평범한 사람들과 표준어와 좀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면서 그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 양적 연구 과정에서 참고 문헌법이라는 연구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문헌 같은 것들을 다 참고해서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 나가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사용해서 자료를 조사해 나가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익명에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지원을 받아서 소수에게 실험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발표 자료들이나 다큐멘터리 등을 다 보여드리고 네. 여기에서 이제 발음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조사를 해보면서 일단은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있어보면 저는 이런 걱정도 사실 들거든요. 이를테면 이 연구를 성공적으로 증명해내고 객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약간 좀 좋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기 위한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 연구가 아닐까요? 방향을 좀 잘 잡아서 약간 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의 언어의 특징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기보다는 한 번 더 구조를 나눠서 네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서 성장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환경을 극복해낸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극복해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뭔가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올바른 방법으로 성취해내는 삶이 우리가 흔히 좋은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언어적인 측면에서 그런 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뭔가를 성취해낼 수 있는 뭔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내는 힘의 근원을 좀 언어적인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도로 연결시키면 되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의견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되게 멋진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흔히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꺼지지 않는 어떤 에너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결과가 굉장히 기대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어떻게 결과가 도출되는지 저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업량 유연화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 종이 2장 드렸는데 자료 화면이 오른쪽에 나갈 텐데요. 우리 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제출한 수업량 유연화 융합탐구 프로젝트 주제 목록입니다. 굉장히 양면으로 굉장히 빽빽하게 긴데요. 전체 학생 160명 중에서 102명의 학생이 신청할 만큼 한 3분의 2 정도의 학생들이 신청했죠. 대부분의 학생이라고 불러도 크게 무리가 아닐 것 같은데 저희 학교는 이렇게 학기 중에 프로젝트의 주제를 정해서 학기 말에 이르기까지 지도교사 선생님과 함께 러닝메이트를 맺어서 꾸준하게 탐구와 조사, 고민을 이어가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들으신 청주숙님의 그 주제와 고민이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량 유연화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 청주숙님이 지향하는 목표나 뭐 진로 계획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주숙님은 혹시 지향하고 있는 가치나 지향점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환경보호인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 학교에 학생회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환경부 부서의 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환경보호라는 가치관이 제 머릿속에 많이 심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희망하고 있는 진로도
제품 환경 컨설턴트라고 이제 기업 같은 데에서 제품이나 그런 거를 만들면은 그거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거나 보완을 해주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맡으면서 지구 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친환경적인 아이템을 많이 개발도 하고 보완도 하면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에 좀 더 다가설 생각입니다. 환경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제품 환경 컨설턴트 네네. 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요. 환경부 생활을 하면서 그런 가치를 가슴속 깊이 이렇게 새기게 된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뭐 청소를 몇 번 했다고 해서 그런 신념을 갖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혹시 뭐 그런 신념을 갖게 된 특별한 경험이나 사건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1년 동안 이제 그 환경부를 해오면서 네. 제가 여러 활동도 기획해서 한번 진행도 해보고 분리수거장을 이제 관리를 하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의 분리수거 상태가 좀 많이 안 좋구나라는 거를 제가 좀 몸소 직접 느끼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좀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환경보호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던 것 같은데, 이제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분리수거 방법을 전달도 하고 하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들을 좀 심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진행했던 환경 캠페인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퀴즈를 처음에 준비할 때 다른 나라에 있는 환경 파괴 상황 같은 거를 많이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독일에 있는 아오강과 에르프트강에서의 대홍수 사건도 있었고 중국 광저우에서의 대홍수도 있었고 그 이외에도 지구온난화나 지금 여러 가지 대두되는 문제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조사해 나가면서 좀 제가 경각심도 많이 가지게 되었고 환경의식도 많이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작년 1년 동안 했던 환경부 생활이 진짜 단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될 정도로 저에게 깊고 엄청 선한 그런 가치관을 심어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수업에서의 경험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겠지만 이렇게 일과 시간 중에 어떤 잠재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이나 미래 진로 계획에 상당히 많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청주숲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이유가 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네네.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암산을 제가 한번 등반을 했었는데 아버지랑 같이 네. 그 우암산이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거든요. 옆에 쓰레기들이 나뒹굴어 다니는 게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도 여쭤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쓰레기를 저렇게 버려서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거다. 청주에 있는 모든 숲이나 산들이 많이 고통스러워 할 수도 있으니까 너가 이런 환경 보호를 이끌어 가라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거는 그렇게 제가 청주숲이라는 닉네임을 볼 때마다 청주에 있는 숲들이 다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환경 파괴에 대한 생각도 나고 제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도 되고 이 닉네임 하나에서 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뭔가 특히 또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이 느껴지는 그런 닉네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이미 그런 환경에 대한 사랑, 애정, 경각심을 가지고 계신 걸 보니까 네. 뭔가 좋은 의미에서의 부전자전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밖에 다른 하실 말씀은 없고요? 제가 오늘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을 조금 잘 못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일단 선생님도 너무 정리를 잘 다시 한번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수업량 유연화 같은 좋은 기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터뷰까지 저에게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고 아닙니다. 싶습니다. 저야말로 서울수님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런 거 얘기 있을까요? 에피소드 같은 거? 학교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 우리들의 순간 그런 거 있을까요? 이번 연도 3학년 올라와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졸업사진 찍을 때 졸업사진 찍을 때? 네, 컨셉샷 찍을 때 이제 애들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이제 돌아다니고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하면서 진짜 재밌는 기억이었기 때문에 이제 후배님들도 곧 내년 내후년 되면은 사진도 찍고 이제 수학여행도 간다고 들었거든요. 네. 너무 부럽기도 하고 진짜 좋은 추억 많이 외고에서 남기고 우리 반 특히 진짜 마지막까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할 활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다들 좋은 대학 갔으면은 진짜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주숲님과의 인터뷰 교육과정으로 만난 사람들 3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